내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물가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매도 폭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외바닥을 찍고 나서 강세를 보이는 이런 적이 있었었나요? 없죠. 대부분은 아무리 많이 급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못해도 바닥 테스트를 2번에서 3번 정도는 거치게 됩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어땠나요? 급락을 보이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단 하루 만에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바닥 테스트 구간이 4번에 걸쳐서 나와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어떻나요?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 번 찍고 반등을 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상승세를 또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런 매도 압력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인 하락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CPI 발표한다, PPI 발표한다, 그리고 PCE 발표한다, 이런 물가 데이터가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나요? 저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것인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인플레이션 물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런 비슷한 형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이대로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어 PC로만 따졌을 때 2.69%죠. 이제 1월 달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1월 31일치를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근데 PC 인플레이션은 2.84%, 코어 PC는 2.69,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은 2.6%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낮은 것도 아니고요. 높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편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봤다라는 것은 이제 2025년도 4분기 때를 보게 되면 이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3.4%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자, 이제 12월, 1월부터 해가지고 2%대로 확실하게 낮아진 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2%대로 쭉 낮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가 자체가 안정돼 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지만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에 진입을 한 상태 안에서 조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물가 자체가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 자, 시장이 다시 위험 회피 모드로 돌아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예요. 자,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현재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비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핑크색 구간 보이시고요. 초록색 구간 보이시잖아요. 자, 핑크색 구간은 뭐냐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기 중인 현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현재 이 초록색깔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약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매수 여력이 넉넉치가 않게 된다면 과열 상태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검은 색깔 이 선인데, 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할 때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과열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살짝 돌아섰다가 다시 한 번 더 과열 상태로 됐을 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핑크색 구간에 돌아서게 된다면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지금이 바닥에 가까워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반대로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핑크색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수할 대기 자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매수 대기 자금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급락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핑크색 구간에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여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거래소에서 출금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비트코인이 더 크게 하락하겠지만 거래소에 유입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현재 이 비트코인의 MVRV Z스코어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의 MVRV Z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MVRV Z스코어, 자, 어떻게 보면 실현 시가총액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눈 값으로 이렇게 표준 편차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렵죠. 이제 보통은 어떻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냐면, MVRV Z스코어에 초록색 구간이 있고 빨간색 구간이 있게 되는데, 이 초록색 구간에 현재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 초록색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냐면, 과매도 구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매도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손절한 상태가 된다면, 손절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손절을 하시겠지만 현재는 손절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도 압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도 압력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바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가 고래들이 매집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매수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초록색 구간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 2023년도 이후로 한 번 더 이 구간에 근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 근접해 있을수록 오히려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갭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줬을 때 우리는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안심하시고 이제는 매수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이런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실현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현 가격이다 라는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실 때 매수를 하시고 나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세요? 업비트나 빗썸에다가 그대로 두시죠. 그쵸? 근데 대부분 고래들은요, 이제 자, 여러분들 이 기사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갑에서 거래소로 몇만 개가 출금이 됐다 라는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죠?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지갑에다 보관을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면 거래소로 출금을 하게 돼요. 그죠? 대부분 근데 매수해 놓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출금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해킹 리스크가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자마자 1분 1초 할 거 없이 바로 이체를 시키는 게 세력이고 고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 거래 내역 안에서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고 몇 시 몇 초에 출금을 시켰는지 시간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데이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지갑을 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죠? 개인정보법상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차트 보고 어떻게 알죠? 모릅니다. 근데 코인은 그런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 만든 게 바로 이런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 중, 그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그 전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고래들 있죠. 비트코인의 매물이 이제 유통 물량은 2100만 개가 안 되지만 어쨌든 전체 물량의 현재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래들의 평균 단가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022년도 이후에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었던 이 고래들의 평균 단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들, 한 차례 이탈한 적은 있었지만서도 결국에는 이 구간에 강하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 근접해 왔을 때 더 매집을 할 생각이고,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55,000달러, 자 55K 구간이 됩니다. 이 55K 구간은 현재가 70K, 67K 구간인데 67K 구간이면 어떻게 보면 한 20% 정도, 20%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보자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5K 구간이면 대략적으로 한 20%,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닥은 8천만 원 구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MVRV Z스코어도 파란색 구간에 거의 근접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떨어지면 지금 당장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구간에 급락을 했을 시기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초록색 구간에 항상 맞닿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2018년도 앞서서 2017년도부터 26년까지 9년간의 데이터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근데 급락을 했을 때 어땠나요? 이 구간에 항상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실 때 쌍바닥을 만든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 기다리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30% 들어간다, 비중이 30% 들어간다 했을 때 3%, 2%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호들 파동이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호들 파동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쵸? 이 호들 파동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기간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색깔별로 다 다르죠. 6M부터 12M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매집했던 고래들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들은 다 빼놓고 중장기적인 흐름들만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게 되시면 2022년도 당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당시입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일 때 이 고래들의 매집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바닥이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부분들, 어쨌든 우리가 다음번에 다음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어쨌든 우리가 100%, 200%, 3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쨌든 당시가 2019년도 1월 달이었고요. 고점을 찍었을 당시가 21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는 2023년도 1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 2025년도 10월 달, 8월 달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 2년 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간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이 바닥이라는 게 못해도 2, 3월 달 정도에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요? 3월달 못해도 4월달 정도에는. 그러면 2년간 봤을 때 우리가 2028년까지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못해도 2, 300%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게 되시면 2, 300%라는 게 가능하다 보는 이유가 여태까지 패턴들로 봤을 때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이 당시가 16K였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이 103K였습니다. 16K에서 103K예요. 그쵸?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아니죠. 시장이라는 게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정보들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래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쵸?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점인 건데, 고점인 구간에서부터 해서 바닥까지 어떻게 되나요? 물량을 점차 분할 매수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익을 많이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금 비중, 자, 전체 비중에서 30%를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2%, 3% 비중씩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길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어쨌든 고래에 대한 흐름들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보면 좋을지, 매수 타점인지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은 제가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물량 모아가고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물량 털어내고, 그죠? 물량 모아가고 물량 털어내고, 그죠?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또다시 급등하니까 물량 털어내고, 물량 모아가고 물량 털어내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구독자방 안에 계신 분들이 이미 비트코인 한 차례 매수에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리플도 같이 들어갔고요. 비트코인도 들어갔고요. 2%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저랑 몇 년간 해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고점에서 잘 매도하셨고 이제 현금 비중 들고 계신 걸로 해서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장기적으로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위주로 해서 구독자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